네, 여러분, 도케민식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단 이틀 만에 이렇게 24% 상승을 하면서 순식간에 날아갔고요. 이로 인해 테슬라 대상으로 장투했던 사람들은 매우 안정적으로 24%의 수익을 높은 수량과 함께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식이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팔고 오를 것 같으면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이유 때문이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로 제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미래 전망은 괜찮다라고 확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해왔던 대로 꾸준히 테슬라 기업에 대한 숙제를 이어나가고자 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것은 기업의 차트와 옵션 그리고 수급 현황으로 테슬라는 260달러라는 저항선을 이렇게 부수고 올라간 뒤에 이제는 27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Tru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파란 색깔이 빨간색 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 추세는 타지 않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여기 RSI는 67로 아직 과매수를 가리키고 있지도 않으며 거래량은 이렇게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체크하는 것이 바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인데, 제가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을 체크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옵션 세력들은 옵션 만기일인 매주 금요일 이전까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포지션을 미리 세팅해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멤버십을 상으로 여기 포스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미리 공유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테슬라를 상으로 베어 사이드에 있었던 기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필립 캐피탈로, 실적 전까지만 해도 필립 캐피탈은 이렇게 135달러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측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 230달러까지 상향 조정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베어사이드 애널리스트까지 놀래킨 나머지 프라이스 타깃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은 정말 이번 테슬라 실적이 하락비를 고수하는 투자들 또한 납득시킬 정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떠한 내용에 이들이 납득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필립 캐피탈에서 적은 리포트의 제목 자체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Nice surprise but headwinds still present 라고 적혀 있는데요. bear side이기 때문에 우려 혹은 악재를 의미하는 headwinds still present는 당연합니다만, surpris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필립 캐피탈 측에서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았고 어떤 부분은 우려스럽게 보았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배송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46만 3천 대를 24년 3분기에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동분기 대비 6%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24년 상반기 때 마이너스 7%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에 비해 큰 상승으로 출고량 성장률이 드디어 바닥을 갱신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고량의 리바운드를 보여준 데에는 중국에서의 출고량이 크게 성장을 보여준 것으로 가격 덕분에 수요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0% 성장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마진율로,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번 24년 3분기에 19.8%의 마진율을 갱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마진율 개선에는 총 3가지의 이유로,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의 기여도 덕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산량 및 공장 가동률 증가였으며, 세 번째는 자재, 운송비 및 관세 절감으로 전기차에 잡히는 비용 6%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려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려사항의 첫 번째로 average selling price인 자동차의 평균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으로, 자꾸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CapEx 비용인데, AI로 인해서 전년 대비 CapEx가 43% 증가한 것으로 지금 약 29,000여 대의 Hspec 엔비디아 GPU가 배치가 되었고 10월 말까지 추가로 21,000대가 배치될 예정인 만큼 비용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높아진 비용으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135의 평단가를 제시했던 필립 캐피탈의 우려스러운 상황은 정말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분기 때의 리포트로 실적 발표 전 지난 분기 필립 캐피탈 측은 배송량과 마진율의 문제를 삼았었고 사이버 트럭에서의 문제를 삼았으며 로보택시나 풀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옵티머스 등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표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엔 그러한 부분보다는 자동차의 전반적인 평균 가격대가 하락했다라는 부분과 GPU에 의한 지출 비용만 지적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평균 가격대를 테슬라가 하향 조정시킨 것은 맞지만 24년 180만 대 목표 대수를 만족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사실 이번의 가이던스로 25년의 출고량을 약 20% 정도 상향 조정시켰으며 가격대가 하향 조정이 되었어도 마진율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출 비용인 CapEx를 상향시켰다는 것은 AI의 기술력을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크게 마이너스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베어사이드인 필립 캐피탈이 제시한 우려사항들도 딱히 우려사항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은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번 분기는 좋았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베어사이드에 있는 필립 캐피탈도 $135의 프라이스 타겟에서 $230로 상승시킬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관점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볼사이드의 애널리스트와 베어사이드의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바를 각각 파악하는 것이고 이들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만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테슬라를 투자하니까 볼사이드의 애널리스트 주장만 읽으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나머지 객관적으로 기업의 단점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쪽의 의견을 다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과 같이 우려사항이 큰 우려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가 상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급 관점에서 테슬라가 위치하고 있는 XLY는 주가가 24%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레깅에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여기 임프루빙 쪽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매번 정말 자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매수하는 시점은 테슬라의 수급 현황이 가장 약한 여기 레깅 쪽이고 반대로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때는 수급 현황이 가장 좋은 나머지 일반적으로 주가가 고점에 있는 여기 리딩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실제로 테슬라의 주식을 실적 전에 XLY가 레깅에 있었을 때 이때 추가 매수를 또 하였고요. 테슬라 수급 현황이 여기서 임프루빙 쪽으로 감에 따라서 상방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제가 미리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11월 5일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테슬라는 임프루빙 쪽에서 완전히 리딩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더욱 리딩으로 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미래에 다시 테슬라가 여기서 레깅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또 월급을 통해서 현금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어사이드에 있었던 기관조차도 테슬라를 좋은 쪽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것 외에도 저는 하루에 2번씩 테슬라에 대한 다양한 펀더멘탈 분석들을 매일 업데이트 드림으로써 장기 투자에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숙제 과정이 있기에 주가가 하락해도 잘 모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함께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꾸준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